우리 6학년 친구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은 건널비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전에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들을 기억해내야 하는지 숨은 기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한다. 그런데 이때 넓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평면 도형의 넓이들을 구해봤었죠. 그 중에서도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나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에다가 한 변의 길이를 곱하여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였을 때 그 넓이의 단위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사용했었나요? 1제곱센티미터나 1제곱미터와 같은 단위들을 사용했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넓이를 표현할 때 단위 넓이가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원하거든요. 그럼 그 구성 요소, 예를 들어 우리 정육면체도 직육면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하나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밑면과 옆면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밑면은 서로 평행한 두 면, 이것을 바로 밑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는요, 밑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세 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면과 만나는 면들, 즉 밑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옆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밑면은 두 개이고요. 옆면은 밑면을 제외한 면들로 4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본 원리들을 기억해내야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핵심의 개념으로 제목 보세요.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렇다면 직육면체의 건널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의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6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바로 그것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제일 먼저 떠올려 줘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6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위에 있는 직육면체는 가로가 7cm, 세로가 6cm,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입니다. 보다 쉽게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전개도로 나타내 보았어요. 그렇다면 6면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직사각형 6개의 넓이를 구해서 이것을 몽땅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7, 6에 42. 이런 식으로 각각의 6면들이 모두 직사각형이니까 따로따로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자. 첫 번째 방법이 이해가 되었죠?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의 2배. 이거는 뭐냐면 직육면체는 마주보는 면이 어때요? 합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2개씩 세 쌍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합동인 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 꼭지점, 여기를 한번 정해볼까요? 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면의 넓이의 합의 2배를 해주자. 면 기역과 비읍이 합동이고 니은과 리을이 합동이고 디귿과 미음이 합동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그 두 번째 방법을 확인해 보았어요. 건널비를 구할 때 방법 1보다는 방법 2를 더 선호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면 기역을 밑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역과 마주보고 있는 면은 비읍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밑면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밑면이 두 개니까 한 밑면의 넓이의 2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라. 이때 이 옆면의 넓이는요, 이 직사각형인 옆면 4개의 넓이를 합한 것만큼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 이때 이 옆면의 넓이는요, 한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표현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3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익혀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볼게요. 정육면체도 직육면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6면의 넓이의 합을 역시 구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6면이 서로 합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6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한 면의 넓이의 6배를 해준 것과 같더라.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으로 여러분 이제 암기를 해두도록 하자고요. 위에 보면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한 면의 넓이는요, 2 곱하기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4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와 같은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만큼 있으니까 이럴 때는 4의 6배를 통해서 그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도 확인이 되었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 정육면체의 건널비 이제 잘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다져보도록 할게요. 전개도를 이용하여 만든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자, 방법 1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방법 2나 방법 3을 통해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쉽거든요. 자, 그렇다면 방법 2에서 살펴본 대로 하자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3면의 넓이의 합의 2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접었을 때 직육면체가 만들어지고요. 요 한 꼭지점에 요 3개의 면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번 이것부터 그 넓이를 구해볼까요? 직사각형이므로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그럼 5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고 2번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로가 5, 세로가 8이죠? 그래서 5 곱하기 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번과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8로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3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후에 이 값의 몇 배? 2배를 해줄 것이다. 그럼 5, 3, 15, 5, 8에 40, 3, 8에 24 더하고 2배를 해주자. 그러면 55에다가 24를 더하니까 이 값이 79가 되죠? 이것의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58이 되는구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방법 2를 가지고 해결해봤죠? 방법 3을 가지고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빗금친 2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밑면의 넓이는 5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면이 2개니까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로 나타내주고요. 여기다가 더해주자 옆면의 넓이. 그런데 이때 옆면 4개를 합친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 가로는 한 밑면의 둘레와 같더라. 따라서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에다가 세로는 8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5, 3, 15, 2를 곱해서 30이 되었고요.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은 16이죠. 자, 16에다가 8을 곱해주면 6, 8에 48, 1, 8은 8, 128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더하여 역시 158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의 답을 표현하여 158 제곱 센티미터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됐나요? 자, 이제 이어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전개도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해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널비를 구할 건데 전개도를 이용하여 라고 했죠. 이거는 왜 이런 문장을 준 거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전개도를 그려보았을 때 이 직육면체가 6개의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렇담, 우린 이 전개도를 그릴 때 실선과 점선을 사용하게 되죠. 특히 접었을 때 맞닿는 부분은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3cm니까 이렇게 3cm를 그려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cm,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이어서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맞닿는 부분의 길이가 같아야 하므로 이렇게 4cm만큼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실선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대신 여기는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표현하는 점선으로 나타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점선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실선을 사용하여서 나머지 한 면을 그려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면 가로가 3cm, 세로가 5cm, 높이가 4cm인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개도를 그린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건널비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잖아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빗금친 면을 밑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때 한 밑면의 넓이의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고 그 값의 2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 자꾸 두 가지 방법만 얘기하시나요? 하나 또 있잖아요. 6면의 넓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죠? 물론입니다. 그 방법도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 한 밑면의 넓이는 어때요? 5 곱하기 3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5 곱하기 3,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도상에서 가로와 세로, 이 위에 있는 입체 도형을 놓고 봤을 땐 가로와 세로가 달라 보인다고요? 그럼 돌려보세요. 가로와 세로가 5하고 3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더해 줍시다. 옆면의 넓이를. 그런데 이때 옆면의 넓이, 요 4개를 합치게 되면은요, 커다란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는 한 밑면의 둘레와 같아요. 그럼 5, 3, 5, 3 더한 거 우리 앞에서도 16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5, 3, 15, 2를 곱해 30이 되고 16에 4를 곱하면 6, 4, 24, 1, 4는 4, 64가 되니까 더하여 94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개도를 그려보아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이용하여 바로 이어진 문항 7번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구해두었잖아요. 그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건널비는 94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요. 다양한 방법들, 우리가 배운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두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차를 구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건널비의 차라고 했으니까 가하고 나 2개가 있으니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일단 빗금친 면을요, 밑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마주보고 있는 면도 밑면이 되겠죠? 한 밑면의 넓이는 6 곱하기 3으로 구할 수 있어요. 밑면이 2개니까 여기에 2배를 해주자고요. 거기다가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 줄 건데 옆면의 넓이는 한 밑면의 둘레의 높이를 곱합니다. 그럼 6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3에다가 7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군요. 그랬더니 6, 3, 18, 2를 곱해 36이 되고요.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3은 18이에요. 18에다가 7을 곱해 주었더니 8, 7에 56, 1, 7은 7, 126이 되는군요. 따라서 이것을 더해서 나온 값은 162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직육면체, 그런 방법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 합의 2배를 해볼게요. 지금 빗금친 이 면의 넓이는요, 5 곱하기 6으로 구할 수 있어요. 더하기, 요 앞쪽에 있는 것은 5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요 옆에 있는 것은요, 6 곱하기 4로 넓이를 구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걸 더한 다음에 그 값의 몇 배? 2배를 합시다. 5, 6, 30, 5, 4, 20, 6, 4, 24 더하고 그 값의 2배를 해주자. 30에 20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 50이 되고 24를 더하니까 74가 되죠. 2배를 했더니 14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건널비를 구해놓고 난 다음에 그들의 차를 구하여라. 그렇다면 162에서 148을 빼니까 14가 되죠. 문제의 답은 14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건널비는 이제 좀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조금 활용이 돼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328제곱센티미터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거든요. 왼쪽에 직육면체가 보이죠. 8cm, 4cm 가로와 세로가 표시되어 있고 높이를 모릅니다. 전개도도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줄까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빗금친 면을 밑면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밑면 2개의 넓이의 합을 구하게 되면요. 이럴 때 바로 8 곱하기 4의 2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옆면이 4개가 모이면 커다란 직사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한 밑면의 둘레와 같아서 8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4인데 여기다가 바로 네모를 곱하게 되면 옆면의 넓이의 합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들을 몽땅 계산해 주었을 때 건널비가 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328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8, 4, 32, 2를 곱하니까 64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64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4는 얼마예요? 12에다 12를 더해서 이게 24가 되죠? 곱하기 네모는 328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4 곱하기 네모를 구하면 328에서 64만큼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264가 된다. 그렇다면 네모는 264를 24로 나누어 11이 되는구나.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 11로 답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풀이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둡니다. 이거는 서술형 문제와 함께 도전해봐요. 여기 주어진 것을 보면 가로 15cm, 세로 10cm, 높이 8cm인 상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자는 직육면체 모양이다 라는 거네요. 이 상자에 가로 3cm, 세로 2cm, 높이 2cm인 지우개를 빈틈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지우개를 모두 몇 개 넣을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은 정말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럼 이런 경우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또 높이로는 몇 층까지 넣을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도 보면 지우개를 가로에 몇 개를 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가로가 15cm인데 지우개의 가로가 3cm라고 했으니 15를 3으로 나누어 가로로 5개. 그럼 세로에는 몇 개를? 세로가 지금 10cm인데 지우개의 세로가 2cm잖아요. 10을 2로 나누니까 5개. 그럼 높이로는 몇 층까지? 그럼 높이가 8cm인데 지우개의 높이는 2cm라고 했으니까 8을 2로 나누어 4층으로 넣을 수가 있더라. 따라서 지우개를 모두 몇 개 넣을 수 있느냐? 가로로 5개, 세로로 5개, 그리고 높이로 4층이라고 하였으니 5, 25, 4를 곱해서 100개 넣을 수 있구나.
문제의 답을 표현하여 100개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몇 개씩을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결해주는 문제랍니다. 풀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서술형 문제는요, 두 직육면체의 부피의 차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죠. 먼저 가를 살펴보면 가로가 5cm, 세로가 6cm, 높이가 8cm인 직육면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도 직육면체인데 이때 특별히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7cm로 다 같은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가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식을 표현해 보자면 5 곱하기 6 곱하기 8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5, 6, 30, 30에 8을 곱하면 240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직육면체의 나의 부피는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정육면체인데 직육면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7, 7에 49, 여기다 7을 곱했더니 9, 7에 63, 4, 7에 28, 그래서 343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네요. 따라서 두 직육면체의 부피의 차를 구하게 되면 343에서 240을 뺀 103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문제의 답은 103세제곱 센티미터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수학이와 만점이가 고민했던 것도 쉽게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풀이 과정을 직접 써서 나타내는 서술형 문제를 도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가로가 80cm, 세로가 75cm, 높이가 120cm인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배로 하여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한다.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식을 써보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80 곱하기 75 곱하기 120 그런데 이것은요? 처음 주어진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였죠. 근데 우리는 2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로는 80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세로는 75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20 곱하기 2로 나타내 주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다시 곱해 주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0 곱하기 150 곱하기 240이 되면서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576 뒤에 0이 하나, 둘, 셋, 4개만큼 붙는 수로 표현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나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1세제곱미터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0을 하나, 둘, 셋, 넷, 5, 6개만큼 지울 건데 그 얘기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 6 옮겨진다라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5.76 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문제의 답을 구하여 5.76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배를 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걸 다시 세제곱미터로 바꿔서 표현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서술형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풀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봐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6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거나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3면의 넓이의 합의 2배로 구하거나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의 6배로 구해주세요.